반갑습니다. 자, 우리 동영상 수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남은 부분 동영상으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 독서 교과서 영역에서 주제 통합적 읽기 군주론과 목민심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134페이지 우리 군주론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독서의 방법이다. 이거 염두에 두면서 자, 우리 제목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두 가지 이야기가 이제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뭐다? 군주론과 우리 군주론 명저가 되겠습니다. 우리 고전 마키아벨리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군주론과 그리고 목민심서 지식인들의 그림이죠. 정약용 조선 실학의 아버지 정약용의 목민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군주론을 먼저 살펴볼 건데요. 우리 논설문이 되겠습니다. 이 글의 성격이 논설문이다. 그래서 자, 항상 우리 이 비문학 영역, 독서 영역에서는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다? 잊으면 안 돼. 문단입니다. 문단을 잘 정리해둬야 되겠다. 글의 우리 구성을 먼저 잘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크게 대신 대비할 때는 우리 논설문이니까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서론이 있을 테고, 두 번째, 본론이 있을 테고, 본론, 세 번째, 결론이 있을 테고, 결론.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글의 구성이 되어 있다.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자, 134페이지 출발합니다. 같이 쭉 쌤아 평소에 수업하듯이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서론 파트 출발. 문단으로는 다음 문단입니다. 저는 저 동그라미입니다. 동그라미 우리 사람 나오면 동그라미 했어요. 모든 군주가 잔인하지 않고 인자하다고 생각되기를 더 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잔인하지 않고 인자하다 이렇게 생각되면 좋겠죠. 우리 군주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 다수의 사람들을 이끌고 지배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비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비 덧칠합니다. 자비 위에서 유사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잔인하다는 아니겠죠? 인자하다, 자비, 인자하다 같은 맥락입니다. 부적절한 방법으로 베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누가? 필자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체살의 보르자. 자, 보르자 한번 동그라미 딱. 사람 이름 동그라미. 체살의 보르자. 잔인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이건 어떤 군주 우리 사례가 되겠어요. 예시가 되겠어요. 잔인하다고 생각되었지만 그의 엄격한 조치들은 그 동그라미입니다. 누구? 보르자. 그는 보르자입니다. 엄격한 조치들은 로마냐 지방의 질서를 회복시켰고 로마냐 덧칠합니다. 어느 지역의 군주였습니까? 보르자가 로마냐 지금의 이탈리아 그 지역을 통일시켰으며 또한 평화롭고 충성스러운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질서가 있고 평화롭다, 질서가 있다, 뭔가 통일감이 있다, 충성스럽다. 보르자의 행동을 잘 생각해보면 보르자 동그라미입니다. 그는 좀 잔인한 성격인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필자가 보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잔인하다는 평판을 듣는 것을 피하려고 피스토이아가 사분 오열되도록 방치한
피렌치인들과 비교해 볼 때 비교 동그라미입니다. 그리고 누구? 피렌체인들 동그라미. 우리 피렌체인들. 누구와 누구를 대비하고 있습니까? 보르자와 피렌치인들이 되겠습니다. 자, 피스토피아가 피스토이아, 위에 나온 피스토이아 더치라스. 이것도 지방입니다. 이탈리아의 아까 로마니아처럼 피스토이아라는 지방이 있다.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질서하고 서로 대비되는 말 4분 5열 완전 무질서죠. 갈기갈기 찍히는 겁니다. 질서가 완전히 엉망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가 훨씬 더 자비롭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동그라미. 그가 누구면 그 누가 보르자가 되겠어요. 보르자와 피렌체인들. 자비의 덫이라고요. 자비. 누가 결과적으로는 그가 보르자가 따라서 현명한 군주는 자신의 신민들의 신하와 백성들의 결속과 충성을 유지할 수 있다면 현명한 군주는 잔인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잔인하다는 평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그 위에 현명한 군주 덫이라 필자의 군주관, 지도자관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덫 위에 나온 주장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나친 자비로움으로써 무질서를 방치해서 아까 앞에 나온 피렌체인들처럼 지나친 자비로움으로 무질서를 내버려둬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오히려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거나 약탈당하게 하는 군주보다 아주 무질서 속에서 약탈과 사람들의 어떤 인명상 이런 것들 하는 군주보다 소수의 몇몇을 시범적으로 처벌함으로써 기강을 바로잡는 군주. 이 전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제목이 아까 뭐였죠? 군주론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자비로운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나왔다 그죠? 뭐보다 오히려 나으니까. 전자 동그라미. 공동체 전체에 해를 끼치는. 그럼 전자가 누굽니까? 뭔가 자비롭게 무질서를 초래한 군주가 되겠습니다. 군주가 명령한 처형은 단지 아까 요거 뒤에 본 후자가 되겠죠. 뭔가 굉장히 잔인하다는 말을 들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뭔가 평화로운 유지했던 군주. 그런 군주가 명령한 처형, 소수 몇몇에 대한 처형은 단지 특정 개인들만을 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해의 어떤 범주, 해외 범위가, 해를 끼치는 범위가 아까 전자가 더 크다, 후자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생국가는 위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신생국가 뭔가 안정감이 없죠, 그죠? 나라가 이제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된 어떤 국가라면 뭔가 좀 안정감이 없을 겁니다. 군주 중에서도 특히 신생군주 덫입니다. 신생국가의 군주가 신생군주죠.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잔인하다 덫이라서. 우리가 권력의 어떤 교체기가 되겠습니다. 기존 어떤 쭉 유지하던 권력에서 새로운 권력이 탄생했을 때 그 권력이 좀 불안정하겠죠. 그 권력을 확실히 잡기 위해서 좀 잔인하다라는 평판을 들을 수밖에 없다. 베르길리우스 동그라미. 지금 보르자, 피렌체인들, 베르길리우스 이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디도의 입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인용하고 있죠? 인용이 나옵니다. 상황은 가혹하고 내 왕국은 신생 왕국이어서 나는 그런 조치를 취했고 아주 강력한 잔인한 어떤 조치를 취했고 신생국가니까 국경의 구석구석을 방어했노라라는 글이 서론의 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에서는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서론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은 군주는
잔인하다는 평판을 신경 써서는 안 된다. 잔인하다는 평판에 너무 뭐 해서 안 된다. 걱정해서는 신경 써서는 안 된다. 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상식적인 오늘날 그런 어떤 군주, 그런 어떤 통치자, 리더하고는 약간의 어떤 괴리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본론 부분, 본론에서는 또 과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렇지만 이제 나 문단이 두 번째 문단이자 여기는 이제 가 문단이었습니다. 가 문단. 이제 나 문단, 우리 둘째 문단이 출발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보르자 어떤 얘들이 나왔죠. 사람 이름 보르자, 피렌체인들, 베르길리우스, 이 고대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이런 사람들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남다. 그리고 본론입니다. 그렇지만 군주는 참소를 믿고, 우리 참소 뭔가 이제 고발하는 거죠. 나쁜 뜻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 군주한테 뭔가 여러 가지 메시지를 여기서 필자가 누구였죠? 그렇습니다. 마키아벨리가 되겠습니다. 마키아벨리. 자,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 신중까지 덧칠해야 됩니다. 적대적인 행동을 취할 때 신중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고 지나치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유부단 덧칠합니다. 우유부단이다. 뭔가 우물쭈물하다. 망설이다. 어떤 결정을 제대로 이렇게 내리지 못하고 좀 망설이는 이런 어떤 상황을 우유부단이라고 합니다. 자, 군주는 적절하게 신중하고 자애롭게 행동해야 하며, 군주는 그래서 군주의 어떤 자세에 적절하게 신중하면서도 자애롭게 행동해야 하며, 지나친 자신감으로 인해서 경솔하게 처신하거나 의심이 많아서 주위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하고, 군주가 지녀야 될 어떤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나와 있네요. 그런데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과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중에서 덧칠합니다.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덧칠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 덧칠입니다. 어느 편이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우리 군주가 이 지배를 받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느끼게 혹은 두려움을 느끼게 뭐가 낫겠습니까? 제 견해는 제 동그라미 필자입니다. 저의 견해는 사랑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덧칠하세요. 최선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사랑을 느끼게 한 사랑도 우리의 어떤 리더 군주에 대해서 백성들이 사랑도 느끼면서 동시에 두려움도 느끼고 그게 최고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동시에 둘 다 얻기는 어려움으로 굳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저는 저 동그라미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까? 군주한테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나에 보면요, 우리 군주의 어떤 자세 그리고 우리 통치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에서는 먼저 우리 군주의 태도, 자세 플러스 어떤 통치 방법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뭐보다는 뭐가 낫다? 우리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보다는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얘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뭔가 군주는 백성들로부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135페이지 핵심 쏙쏙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한 거 여기까지 한 부분을 정리 간단히 하면요. 우리 135페이지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 바람직한 군주가 뭐냐 했을 때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인자하게 신민을 신하나 백성을 통치하는 군주가 이상적으로는 바람직한데 현실적으로는 잔인하게 인자하다보다는 잔인하게 신민을 통치하는 군주가 바람직하다. 그래서 필자의 주장은 군주는 자비로운 통치 덫이랍니다. 보다는 잔인한 통치를 해야 한다. 뭐라고요? 자비롭다보다는 역시 군주는 우리 앞부분에서 자비롭다보다는 역시 뭐가 우선한다? 잔인하다. 여기에 나온 등식하고 일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비로운 통치, 잔인한 통치 기억해 두고요. 두 번째, 필자가 주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활용한 방법. 자, 전개 방식이기도 합니다. 전개 방법. 예시, 대조 인용했을 때 머릿속에 뭐가 탁탁탁 떠올라야 되겠습니다. 자, 예시. 잔인한 통치 방식으로 로마냐 지방의 질서를 회복한 체사레 보르자, 우리 군주. 로마냐 지방의 군주 체사레 보르자, 필자가 긍정적으로 바라본 인물입니다. 사례로 예시가 나왔었고, 대조. 잔인한 통치를 한 체사레 보르자와 잔인하다는 평판을 피하려고 한 피렌체인들을 뭐 했습니까? 대조에 약간 대조했다. 잔인한 통치와 자비로운 통치의 결과가 서로가 상반되었습니다. 인용. 신생군주의 자세를 언급한 우리 베르길루스, 고대 로마인 베르길리우스의 말을 뭐 했습니까? 인용했죠. 신생군주는 잔인해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끌어온 어떤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필자가 생각하는 우리 군주의 자세. 우리가 아까 군주의 자세. 적대적인 행동할 때는 신중해야 된다. 자유롭게 행동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잔인만 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우유부단해서는 안 된다. 한자성어입니다. 우유부단. 지나친 자신감으로 또 너무 겸손하게 가볍게 처신해서도 행동해서도 안 된다. 의심이 많아서 주위 사람을 견디기 어렵게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군주한테 아주 뭡니까 조언해주는 그런 글입니다. 네 번째, 필자가 생각하는 올바른 군주의 모습. 최선. 사랑과 두려움을 동시에 두려움 주면 최선. 차선. 사랑보다 뭐가 우선한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게 우선한다. 이게 더 올바른 군주의 모습이다. 라는 무조건 사랑을 배격한 건 아닙니다.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마키아벨리에 대해서, 군주론에 대해서 우리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 1에서 우리 세 번째 문단, 다음 문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별 특징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간 일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인간 동그라미 안에 하고 있습니다. 인간 동그라미. 즉 인간이란 인간 다시 동그라미입니다. 은혜를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위선 가짜선 착한 척 위선적인 데다 기만은 속이다 사기 이런 겁니다. 기만에 능하며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게 눈이 어둡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땡땡하고 적어둘까요? 뭡니까? 아주 인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되겠죠. 적어둡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인식, 이해.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는 당신이 독자가 되겠죠. 군주가 되겠죠. 군주. 당신이 은혜를 베푸는 동안에는 사람들 모두 당신에게, 자, 당신 다시 동그라미, 앞에 당신 동그라미, 온갖 충성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군주가 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는 충성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미 말한 것처럼 당신에게 막상 그럴 필요가 별로 없을 때, 충성할 필요가 없을 때 그럴 필요가 없을 때 가로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뭡니까? 막상 그럴 필요가 없을 때는 그냥 뒤에 거 그럴 필요가 없을 때 뒤에 상황이네.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자신의 소유물, 생명, 자식마저도 바칠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때 뭡니까? 정말 피를 흘릴 필요가 없을 때 생명을 바칠 필요가 없을 때는 생명 바치겠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주 인간이 약삭빠르다, 부정적인. 당신이 정작 그러한 것들 필요로 할 때 나를 위해서 좀 희생해달라고 정박 필요할 때는 그들은 우리 백성들은 등을 돌립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그들의 약속을 믿고 백성들의 약속을 믿고 다른 대책을 소홀히 한 군주는 몰라 망하는 거죠. 자초 스스로 불러올 뿐입니다.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을 통하지 않고 물질적 대가를 주고 얻은 우정은 위대하고 고상한 정신 덫이랍니다. 물질적 대가 덫이랍니다. 두 개 또 대비된다, 그죠? 뭔가 물질적 대가, 내가 늘 돈을 준다든지 선물을 준다든지 해서 마음을 얻었다. 그래서 얻은 우정은 유지될 수 없으며 위기 상황에 정작 필요할 때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인간 동그라미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자보다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군주보다 사랑을 베푸는 자, 사랑을 베푸는 군주를 해칠 때 덜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덫입니다. 앞에 나온 말에 대한 이유죠. 왜냐하면 사랑이란 일종의 감사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데 감사관계 덫입니다. 고마운 마음에서 유지되는데 인간 동그라미 악함으로 덫이랍니다. 악함으로 인간은 악하다. 아주 뭡니까? 성악설이다 이런 게 있죠. 자신의 이익을 취할 기회가 생기면 언제나 그 감사의 상호관계를 팽개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항상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되며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습니다. 뭐는 두려움 덫이라서 사랑과 두려움이었던 그 백성들한테 끼치는 영향을 대비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보다 공포 통치가 필요한 이유를 뭐보다 우리 다에서는 사랑보다 우리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했습니까? 공포 그죠? 우리 공포 그건 뭐 똑같이 두려움. 이게 통치하에 대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기본 전제 믿음이 뭐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어떤 악한 본성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우리 성악설이다, 그죠? 인간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누구와 누구의 관계에 있었어도 우리 군주와 누구의 관계, 우리 어떤 신민들의 어떤 관계에 있었어도 이게 그들이죠, 그죠? 사람보다는 우리 공포심을 심어주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나 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 이제 네 번째 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현명한 군주 덫이랍니다. 굉장히 현명한 군주란 말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명한 군주가 되길 원하겠죠. 자신을 두려운 존재로 만들되 비록 사랑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두려운 존재 덫이 사랑 덫이랍니다. 사랑과 두려움이 계속 대비되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덫이라서요. 미움을 받는 일, 덫을 사랑을 못 받더라도 그래도 미움 받지 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지 않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나왔죠. 그리고 이는 군주가 신민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을 삼가면 항상 성취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과 그들의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는 일까지 덫이. 이게 바로 무슨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들로부터 미움을 사게 됩니다. 시민들의 재산을 빼앗는다라든지 우리 부녀자들을 손을 댄다라든지 이런 어떤 했을 때 굉장히 싫어한다는 게 되겠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처형이 필요하더라도 적절한
명분과 명백한 이유가 있을 때로 국한해야 되겠습니다. 처분할 때도 이유가 뚜렷해야 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군주는 타인의 재산에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요거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재산에 굉장히 민감하다. 누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다시 인간 동그라미, 어버이의 죽음은 쉽게 잊어도 재산의 상실은 좀처럼 잊지 못하기 때문 덫이라서. 그래서 인간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좀 이기적이면서도 이익을 중시하는 그런 또 존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산을 몰수할 명분은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약탈을 일삼으며 살아가는 군주는 누구를 빼앗는다 그러죠? 약탈. 항상 타인의 재산을 빼앗을 핑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유를 붙일 수 있다. 핑계. 반면에 목숨을 빼앗을 이유나 핑계는 훨씬 더 드물고 또 쉽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바람직한 우리 군주의 약간 자세 그리고 두려움과 우리 공포에 의한 통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면서 여기 라 문단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시민들로부터 군주가 시민들로부터 뭐는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우리 미움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성악 본성의 바탕으로 해서 다와 라에서 이 전체가 어떻게 나, 다, 라가 다 뭐죠? 군주의 어떤 요 사랑과 두려움에 대한 내용을 인간의 어떤 본성적 측면에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136페이지 날개 부분 한번 살짝 보면요. 왼쪽 날개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필자의 관점 덧칠합니다. 인간의 본성, 아까 성악이죠. 필자는 인간이란 은혜도 모른다, 변덕스럽다, 위선적이다, 기만에 능하다, 위험을 피하려고 이에게 눈이 어둡다 등 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바른 일을 행하려 하며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에는 스스로 복종하며 우리 높은 가치를 위해 스스로 희생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필자의 견해는 인간의 나약함과 어리석음을 지나치게 좀 부정적인 측면을 너무 강조했다. 인간의 어떤 장점도 있는데 그건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순자의 인간 본성에 대한 인식 덧칠합니다. 순자, 동양의 공순맹이라고 합니다. 그죠? 공맹순, 공자, 맹자, 순자. 순자는 욕망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덧칠. 욕망의 불가피성. 인간 누구나 어떤 욕망의 뭡니까?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자도 뭡니까? 순자, 성악설이죠. 그죠? 모도, 동양의 누구처럼 순자도 이 성악설입니다. 성악설. 이 마키아벨리하고 같은 인간관이다. 자, 인간은 태생적으로 이기적이고 같죠. 질투와 시기가 심하며 눈과 귀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뿐만 아니라 만족할 줄도 모릅니다. 또한 개인에게 내재된 도덕적 판단 능력만으로는 욕망을 완전히 제어하기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이기적 욕망을 그대로 두면 한정된 재화를 두고 인간들끼리 서로 다투어서 세상을 어지럽게 되므로 왕이 예를 정하여 백성들의 욕망을 조절해야 됩니다. 욕망 조절 장치가 바로 뭡니까? 예다, 그죠? 예의라는 것이 사회 질서 유지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우리 순자의 어떤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137페이지 핵심 부분 정리를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필자의 인간에 대한 인식 아주 우리 뇌리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은혜를 모른다, 변덕스럽다, 위선적이다, 기만에 능하다, 위험을 피하려 하고 이게 눈이 어둡다 해서 전체적으로 본성적으로 악한 존재, 부정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누구도 그랬다, 동양의 순자. 2번, 필자가 사랑보다 두려움을 택한 이유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최선의 결과는 뭡니까? 군주가 둘 다를 동시면 제일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사랑, 이거는 일종의 감사관계, 고마움의 어떤 관계에서 유지되는 관계가 되고, 시민들은 군주의 사랑에 대한 감사보다
뭐를 자신의 이익을 더 중시. 감사는 감사의 별도고 자신의 이익이 더 우선한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을 금방 잊을 수 있다. 두려움, 효과적인 처벌에 대한 공포로서 유지됩니다. 처벌에 대한 공포심을 점어줘서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실패하는 경우가 결코 없을 정도로 이 두려움은 효과적인 통치 방식이다. 자, 3번. 우리 두려움에 통치를 할 때 우리 군주가 유의할 점. 시민들에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미움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주되 뭐는 경계해야 된다. 두려움을 선택했지만 뭐는 아니다. 미움, 그죠? 우리 미움 어디 있습니까? 미움. 우리 미움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알겠죠? 미움은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미움을 받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재산, 그의 어떤 부녀자들에게 손을 대서 안 된다. 재산을 빼앗거나 혹은 시민들을 처형을 할 때에도 적절한 명분과 어떤 사람을 어떤 소수의 어떤 사람들 엄벌할 때 명분과 이유가 있을 때 국한해야지 이유도 없이 막 이렇게 막 엄벌하게 되면 굉장한 미움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이제 뭐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까? 우리 군주론이 되겠습니다. 자, 1파트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바로 2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휴식.